영화라는 문화 어떠세요? 제50회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작 스타워즈 탐구해보겠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주 내용입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행성 타투인에서 농사를 지내며 사는 루크 스카이워커. 그는 은하 제국 해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루크와 그의 큰아버지인 오웬 라스는 드로이드인 3PO와 R2-D2를 얻게 되는데요. R2-D2에는 은하 제국에서 협박을 받고 있는 레아 오가나 공주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비언 케노비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He claims to be the property of an Obi-Wan Kenobi. Obi-Wan. Now that's a name I've not heard in a long time. A long time. You know him? Well, of course I know him. He's me. 다음날 루크는 오비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제다이 기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Yes. I was once a Jedi Knight, the same as your father. General Kenobi, years ago you served my father in the Clone Wars. Now he begs you to help him in his struggle against the Empire. You must see this droid safely delivered to him on Alderaan. You must learn the ways of the Force if you're to come with me to Alderaan. 오비언은 레아 공주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루크에게 함께 레아를 구하러 갈 것을 요청하지만 루크는 거부하는데요. 잠시 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제국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알고 루크는 곧장 오비언과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선장 한 솔로의 우주선에 탑승하여 레아 공주를 구하러 가고 반란연합과 은하제국의 은하계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이 주된 스토리들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스타워즈에 대한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SF와 블록버스터 영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스타워즈 시리즈는 미국의 중요한 문화가 되었죠. 스타워즈의 감독은 조지 루카스 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사회의 혼란이나 모순과 같은 부정적인 현실을 다룬 영화들이 지지를 받았는데요. 조지 루카스 감독은 당시 미국의 정서를 다듬기 위해 영웅주의적 영화인 스타워즈를 구상한 것이죠. 개봉 당시의 제목은 그냥 스타워즈였는데요. 이 작품의 대성공 후 후속작들의 제목에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귀환과 같이 부제목이 붙으면서 스타워즈 1편 역시 희망을 주려는 감독의 의도가 붙어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통용되고 있죠. 조지 루카스 감독은 당시 스타워즈의 각본을 썼지만 SF 영화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였기에 환영을 받긴 어려웠는데요. 영화 개봉 당일까지도 조지 루카스 감독은 영화의 흥행과 평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스타워즈는 5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면서 이전 박스오피스 1위였던 조스를 제치고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고요. 제5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술부문상을 거의 싹쓸이하면서 당시 SF 영화로 무려 7관왕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은 서부극을 이어갈 새로운 신화로 우주극인 스타워즈를 만들었습니다.
첫 시사회가 열렸을 때 제대로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음악까지 삽입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 혹평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봐주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는데요. 그는 작곡가 존 윌리엄스를 조지 루카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는 결정적인 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스타워즈는 공상적인 우주 배경과 행성의 등장, 우주선의 격투를 시작으로 보는 사람을 은하계에 인도합니다. 3PO와 R2-D2가 불시착한 주변이 온통 사막인 타투인 행성은 넓고 황폐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부각시키는 장소이죠.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건축과 의상, 석양이 질 때의 아름다운 하늘은 서부극을 계승한 새로운 신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크가 속해 있는 반란연합이 침입한 우주선의 내부는 그야말로 기계로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사령관인 다스베이더를 비롯한 미래의 군인으로 보이는 은하 제국군들과 드로이드 캐릭터들의 외형으로 더 진보된 문명을 겪은 것 같은 제국임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라이트세이버를 비롯한 번쩍이는 무기들은 인하내전을 실감하게 하죠. 그리고 40년 넘게 이어지는 전통 중 하나가 장면 전환인데요. 요즘 주로 사용되는 기법과는 다르게 스타워즈 시리즈는 현재까지도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전 쇼트를 밀어내는 것처럼 등장하는 기법인 와이프링. 이런 기법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대표적인 전통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현재 영화를 봤을 때 더욱 공상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장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타워즈 초반부의 내용은 위험에 닥친 공주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반란연합의 루크 스카이워커, 한 솔로, 오비안 케노비와 같은 전사 캐릭터뿐만 아니라 슈바카, 3PO, R2-D2, 다스베이더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그려 흥미를 더했습니다. 그들은 레아 공주를 구하러 가지만 레아 공주를 구출한 후에는 그녀까지 반란 연합에 합류하여 싸웁니다. 즉 그녀는 인질에서 연합의 중요한 전사 중 한 명으로 전환되면서 단체의 새로운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루크와 한이 직접 조종을 맡아 최후의 대결을 함으로써 기사를 꿈꾸던 루크와 보수를 목표로 싸웠던 한이 정의감을 얻으면서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의도였던 혼란을 치유하는 새로운 희망을 관객들에게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주연 배우인 마크 해밀은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했는데요. 그는 신비로운 미소년 이미지의 영웅을 잘 표현했습니다. 한 솔로 역의 해리슨 포드는 차가운 성격이지만 루크와 함께 정의로운 기사로서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홍일점인 캐리 피셔는 겁없고 당당한 공주 레아 오가나 역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새 배우는 1983년 스타워즈 3편인 제다이의 귀환을 끝으로 시리즈에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32년 후인 2015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로 복귀하면서 팬들을 반갑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영화 스타워즈의 3요소는 기술, 음악, 연출이고요. 끝으로 저의 취향평입니다. 희망으로 창조해낸 새로운 신화.